그림책 문학관. (2023년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수많은 다짐과 계획들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멋쩍은 웃음이나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12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새해부터는 달라져야지. 그런데 막상 2023년 1월이 되었지만 변함없는 자신을 보며 그래, 음력설이야말로 진정한 새해지. 다시금 다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가오는 2월, 여러분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진해동 다락방송국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입니다. 그림책 문학관은 그림책을 읽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그림책으로 수다를 떤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수다를 고품격 수다로 이끌어 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르케 인문교육연구소 이명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희입니다. 인사가 단가요, 그게? 저는 뭔가 더 덧붙이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오프닝에서 새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장님의 새해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올해는 이제 개묘년 흑토끼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좀 토끼처럼 부지런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띠에다가 앞에 색깔을 붙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돼지띠인데 그때 당시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끼도 그냥 흰토끼가 아니라 흑토끼라고 하고 또 말도 하면 색깔이 있었을 거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는데 제 아들이 백말띠예요. 경호생인데 그 한자가 앞에 나오는 그 갑자 이렇게 나오는 그 한자가 아마 색깔을 띠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태어난 아이들이 흰백경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백말이다. 말띠도 되게 많죠. 각자 다 자기가 흰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랑말,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군요. 저 별 기대 없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해 계획.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귀를 크게 열고 듣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내가 세운 계획 중에 특별한 게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올해의 계획을 정말 독서로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네. 그래서 그 독서를 욕심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분야를 철학, 경제, 역사, 이런 쪽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한 5권씩만 정독을 한번 해보자. 소위 바이블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자. 이렇게 잡아두고 1월 10일부터 일단은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셨군요. 네. 우리 보통 새해 계획의 1번은 다이어트가 국룰이 아닌가요? 네, 저도 해만 되면 버킷리스트에 늘 차지하는 한 자락이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인가를 봤더니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는 그 순간 실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올해는 다이어트를 뺐습니다. 그렇구나. 네, 다이어트도 좋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작년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한 해를 반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023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이가 한 살씩 늘어갈수록 괜히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나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저는 그 중요한 계획 중에 상위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소장님과 그림책 문학관을 이제 꾸준히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시간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을 우리가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준비한 그림책 어떤 책인가요? 저를 이렇게 그 선생님의 계획에 한 자락에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영광이죠. 네. 오늘은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그림책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제가 예전에 동화구연 배울 때 이 그림책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마 지금 요즘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고 아마 예전에 읽으신 분들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강아지 똥은 말 그대로 이웃집 강아지 흰둥이가 눈 똥 이야기입니다. 흰둥이면 짱구 강아지 아닌가요? 네, 흰둥이가 눈 똥이 이제 그 강아지 똥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죠. 그 강아지 똥이 자기는 자기 자신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길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참새라든지 뭐 흑덩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더럽다고 막 놀리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서 솟아오르는 그 민들레 싹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민들레 싹에게 이제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민들레다. 근데 너는 좋겠다. 나는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민들레 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 세상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면 너 같은 그름이 필요해. 그 얘기를 듣고 강아지 똥이 너무 고마워서 민들레 싹을 이렇게 꾹 껴안으면서 빗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죠. 이 줄거리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심심하고 그냥 저냥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또 감춰진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소장님께서 괜히 이 책을 가져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자, 어떤 게 숨어 있나요? 네, 강아지 똥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권정생 선생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강아지 똥이 생겨난 배경을 혹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배경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책 속에서 그 네.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되는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네. 그 내용 부분이 바로 강아지 똥이 생겨나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권정생 선생 하면 아마 아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분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했구나.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정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누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강아지 똥이 생겨난 배경은 권정생 선생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은 1937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이제 그 살 곳이 없는 가난한 집에 살다가 결국 가족이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종지기로 교회의 어느 허름한 방을 하나 이렇게 얻어서 살게 되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막 준비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당 한 구석에 동네에서 나온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이렇게 봤더니 인기증을 느낀 이 개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네. 무엇을 했나 싶어 봤더니 그 자리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고 간 거예요. 큰일을 불고 가셨네요. 네. 보니까 그 강아지가. 네. 그래서 권정생 선생이 이제 그 똥을 보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똥을 밟고 넘어지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똥을 소중하게 한쪽 구석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비 오는 자리에 보니까 거기 싹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예쁜 민들레 싹이었다고 그럽니다. 아, 그 민들레가 그 민들레였군요. 그래서 그 민들레 싹이 나온 그 자리에 있던 것이 개똥이었죠. 그래서 그 개똥을 보면서 정말 이 개똥 누구나 다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개똥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강아지 똥이고 그렇게 해서 써서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월간지에다 1969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으로 나온 거죠. 네. 일단은 그 똥을 치우는 것부터가 누군가를 위하는 분이셨구나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보통은 그 똥이 있으면은 드러내서 버리지 않나요? 근데 왜 그렇죠. 굳이 그걸 옮겨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이제 권정생 선생의 삶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정생 선생은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자기의 방에 심지어 들어온 벌레 한 마리도 이렇게 소중하게 드러내어서 살게 해주셨고 심지어 생쥐가 집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생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구나라는 게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독자들이 조금 어떤 의미를 찾는다거나 또는 느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강아지 똥에서 우리는 보통 강아지 똥 하면 정말 아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막 정말 더럽다. 참새 거기 나오는 참새도 에이 더러워. 막 이렇게 이제 놀리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똥 얘기하면 눈살부터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쓸모 있는 뭔가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쓸모 있는 것을 느껴가는 게 바로 민들레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들레가 자기가 정말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강아지 똥에게 너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강아지 똥에게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화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쓰여진 이 강아지 똥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다. 요즘 아이들이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사랑과 꿈과 희망을 담아서 이렇게 멋진 그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죠. 우리 그 강아지 똥을 보면은 되게 자기가 불쌍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민들레가 인정해 주었을 때 강아지 똥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무언가를 해준단 말이죠. 헌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 그 소중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정말 자기는 누구인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 주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 강아지 똥을 읽었을 때는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듯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나도 소중하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강아지 똥도 똥이지만 민들레한테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찮게 보고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가면서 너도 괜찮은 아이야. 너도 뭔가 할 수 있어. 너도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찾고 또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그런 장점을 찾아주고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도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건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같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읽었던 책인데 또 이렇게 진행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다시금 정말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줄거리 정도만 떠올리셨을 텐데 또 이제 이야기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책의 묘미라는 게 그냥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음식으로 치면은 늘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재료고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그림책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 하나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맛보아가면서 읽는다 그래야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새로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 다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벌써부터 다음 시간을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해 FM에서는요, 각 마을 방송국이 연대가 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방송을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해 FM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각자 다 좋아하는 그림책들 있으시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림책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들어오는 생각들도 좋고요. 그리고 질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다는 거 아시죠? 그럼요. 둘보다는 셋이 재미있고 셋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 진정한 수다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도 더 성장하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4일째 되는 날마다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면 3일이 6일 되고 6일이 9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선물 받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진해동 다락방송국 그림책 문학관 지금까지 기술 조아라 연출 장영미 제작 주식회사 공간발전소와 김해 FM 진행의 장영미 이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